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시온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의 API를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API 키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는 네이버 검색 광고를 접속하기 위해서 네이버에서 요청하는 정보를 보내주기 위해서 시그니처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네이버 검색 광고 API 명세서를 보는 방법을 같이 배웠어요. 이 각각의 오퍼레이션이 있었죠. RESTful API에는 뭐 get, delete, post, put 등등이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API 검색 광고 API 명세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배웠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같이 실습을 했었었는데 그 실습 내용이 뭐냐? 바로 네이버 검색 광고에 등록된 캠페인 데이터를 긁어오는 것을 같이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무슨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냐면 같은 개념입니다. 애드 그룹을 가져올 거예요. 즉 광고 그룹을 긁어올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게 되게 쉽습니다. 사실 저희가 저번에 캠페인 데이터를 가져왔죠. 그거랑 아주 유사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될 것인데, 어, 방법이 너무 쉽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강의를 쉽게 끊어버리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이제 제가 R을 사용하면서 되게 유용한 라이브러리 몇 개와 그리고 메소드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캠페인 데이터를 끌어올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애드그룹 데이터를 끌어올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은 이 캠페인 데이터와 애드그룹 데이터를 합쳐버릴 겁니다.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데이터를 합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합친 데이터를 보면은 되게 컬럼이 많아질 거예요. 데이터를 워낙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컬럼만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희가 다시 일단 먼저 캠페인 데이터부터 한번 쭉 끌어와 보겠습니다. 저번에 일단 라이브러리들을 장착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API 키, 시크릿 키, 커스터머 ID, 그 베이스와 URL을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리어블을 저장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렇게 하나씩 다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게 다 하나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 변수가 저장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이 오른쪽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바로 이 시그니처가 필요하죠.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는 정보를 이제 그 데이터를 요구하는 사람의 정보를 보내줘야 하는데 그 정보를 우리는 시그니처라는 함수를 통해서 보내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캠페인 데이터를 한번 끌어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캠페인 데이터 같은 경우 끌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API 명세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et operation을 보면은 HTTP에서 이 get operation을 통해서 데이터를 끌어와야 하며 그 캠페인 데이터의 주소는 NCC campaigns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메소드는 get이 되겠고요. URI는 NCC campaigns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제가 HTTP를 통해서 요청, get operation 형태로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줬고요. get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줬고 그 안에는 두 가지 파라미터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URL이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이 paste형은 이 두 가지 스트링을 연결해주는 것이고 연결해주면은 이런 형태 네이버 api.naver/nc/campaigns 형태가 될 것이고 우리가 주소를 딱 찍어준 거예요. 그 아래에는 add headers를 통해서 요청하는 사람, 즉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보내주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청한 값을 제가 호출을 시키면은 이 request campaign 안에는 하나의 객체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에서 우리가 필요한 컨텐츠만 따로 빼오기 위해서는 바로 이 컨텐츠라는 함수와 from JSOn이라는 함수를 두 개 동시에 같이 써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컨텐츠 데이터가 쫙 이렇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원하는 데이터를 이 df campaigns라는 변수 안에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저장을 해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저번 강의를 보다가 이제 깜빡하고 설명을 드리지 않은 것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보다가 아주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NCC 캠페인즈 하고 여기 보면은 슬래시가 있고 치환자로 캠페인 아이디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이 패스 파라미터로 이 캠페인 아이디가 들어가줘야 하는데 실제로 제가 요청을 할 때는 이 파라미터 값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이제 아주 간단한데요. 이 옆에 required라고 적혀 있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required라고 하는 것은 필수 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할 때 필수로 넣어줘야 한다라는 것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시가 아마 이 create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빨간색 글씨로 required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면은 이 required는 무조건 제가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요청을 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하나의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은 이 get 같은 경우는 여기에 required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값을 다 가져올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세 번째 강의의 주된 목표죠. 광고 그룹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위에 저희가 밟았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이버 검색 광고 API 접속하는 방법 저희 컴플리트죠. 그쵸? 이거는 뭐 이미 값을 다 발급을 받았기 때문에 별로 필요가 없어 보이고요. 시그니처 생성하는 방법 저희가 이미 함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컴플리트예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네이버 검색 광고 API 명세서를 봐야 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는 이 캠페인을 봤었는데요. 여기에 add 그룹으로 가서 똑같이 이 get이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그러면은 네이버 검색 광고 API 명세서에서 저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네 애드 그룹을 가져오고 싶으면은 get operation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렇죠? get operation을 사용을 해야 하며 이 애드 그룹이 저장되어 있는 주소는 NCC add groups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패스 파라미터가 존재는 하지만은 required가 아닙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add group id를 넣어줘도 되고 넣어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add group id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특정 값들만 반환을 하겠죠. 이 add group id에 해당되는 add group만 반환을 하는 것인데 제가 여기 add group을 아예 넣지 않으면은 계정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add group들을 다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메소드라는 변수에다가 다시 한번 get이라는 것을 넣어줘 볼게요. 그쵸? 그런 다음에 URI add group이라는 변수를 생성을 할 건데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주소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NCC add groups를 제가 적어 줄게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제가 이제 굳이 다 동일하게 쓰지는 않을게요. 이렇게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게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의 포맷이라 생각을 하고 계속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세요. 왜냐면 이 add 헤더가 꽤 길기 때문에 저는 계속 복사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URL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베이스 URL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쵸? api.naver.com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 URI 캠페인이 들어가는 게 맞나요? 그렇지 않죠. 이제 URI add 그룹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 뭘 하는 거죠? 광고 그룹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URI add 그룹 바꿔주고 request add 그룹이라고 해볼게요. 그 저장할 변수도 제가 바꿔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바꿔줘야 하는데 이제 무엇이냐면요. 이 add header 부분입니다. add header에서 제가 건드릴 게 없다라고 했지만은 하나를 건드려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 시그니처예요. 시그니처에 총 4가지 값이 들어가는데 이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같은 get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URI 캠페인이 들어가 있죠. 그쵸? URI 캠페인 대신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게 URI add 그룹입니다. 그래서 URI add 그룹을 넣어주면은 완성이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API 명세서로 다시 넘어가서 get operation으로 값을 어디에 저장해놨다? NCC add groups에 저장을 해놨다. 그러면 NCC add groups 잘 들어가 있고요. paste 0 해서 두 개의 값을 합쳐주면은 정확하게 add groups 주소가 찍힌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add 헤더지에 보면은 시그니처에서도 우리가 add 그룹을 가져온다라고 명시를 해놨고 get operation으로 가져올 거다라고 말을 해놨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한번 그러면은 요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리퀘스트 애드 그룹을 딱 실행을 시켜준 다음에 요거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스테러스가 200이 나온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은 뭐라 그랬죠? 환호성을 질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성공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만 쏙 뽑아오는 방법이 뭐라고 했죠? 제가 컨텐츠를 사용을 해주고 이 안에 리퀘스트 애드 그룹을 넣어주고 텍스트 형태로 제가 인식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데이터가 JSON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from JSON이라는 것을 이렇게 감싸주게 되면은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데이터가 잘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데이터를 제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df 애드 그룹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확인해 볼게요. 잘 들어가는지. 자, 보시면은 데이터가 아주 잘 훌륭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애드그룹 아이디와 애드그룹의 네임이 들어가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여기 이제 플러스로 NCC 캠페인 아이디라는 것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드그룹이 어떤 캠페인에 종속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래 보시면 리스폰스가 뭐라 그랬죠? 네이버가 약속한 데이터를 반환을 하는 형태라고 했잖아요. 네이버가 어떻게 데이터를 반환을 했는지 잘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이 데이터가 잘 반환이 됐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일단 네이버 검색 광고 캠페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네이버 검색 광고 그룹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초반에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이 두 개의 데이터를 한번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이 캠페인 데이터와 광고 그룹 데이터는요. 광고 그룹 데이터는 지금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장을 다른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두 개를 합치기 위해서는 하나의 공통 분모가 필요해요. 그거를 저희가 뭐라 그러냐면 이 키값이라고 합니다. 이 머지를 할 때, 그러니까 데이터 두 개의 다른 데이터 프레임을 합쳐줄 때, 그러니까 병합을 할 때는요, 이 키값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해야 돼요. 이 특정 공통 분모라는 것을 통해서 데이터를 합쳐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키값을 뭐 어떤 걸로 사용할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이제 수많은 다른 데이터를 다른 컬럼을 사실 키값으로 사용할 수 있긴 한데 저희는 이 NCC 캠페인 ID 값을 키값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캠페인 아이디예요. 캠페인 아이디는 고유한 값이거든요. 보시면은 자, 이 str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를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df 해가지고 캠페인 이렇게 보시면요. 자, 데이터 형태가 이렇게 쫙 나오죠. 보시면은 자, NCC 캠페인 아이디가 존재하고 커스텀 아이디도 존재하는데 아래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 수많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str 해서 df add 그룹까지 또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서 공통 분모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NCC 캠페인 ID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한번 제가 병합을 해보도록 할게요. 병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머지라는 함수를 사용해주면 돼요. 머지. 이거는 이제 R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하나의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가 다른 데이터 프레임을 합쳐주는 아주 고마운 메소드입니다. 자, 먼저 df add group 에다가 내가 어떤 데이터를 합칠 거냐면은 df 캠페인을 합칠 거야. 이거 두 개만 해주면은 절대 안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키 값을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인자 값으로는 이 by는 해가지고 여기에 ncc 캠페인 id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병합을 할 건데, 자, 첫 번째, 그러니까 병합을 할 데이터 프레임은 바로 df add 그룹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df add 그룹의 데이터가 합쳐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인어 합병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이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와 합쳐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주축이 되는 게 이 df 에드그룹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너 합병이라고 부르고요. 이 두 번째로 이제 df 캠페인을 이 안에 넣을 건데,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넣을 것이냐? 바로 NCC 캠페인 ID를 기준으로 넣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한번 합쳐볼게요. 그러면은 데이터가 합쳐졌는데,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 뷰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데이터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보시면요, 컬럼이 엄청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봐봐요. NCC 캠페인 ID로 합쳤기 때문에, 자, 이 캠페인에 있는 다른 컬럼들과, 그쵸, 애드그룹에 있는 컬럼들이 다 합쳐지게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x라는 게 생겼어요. 자, 이 .x라는 게 뭐냐면요, 두 개의 다른 데이터 프레임을 합쳤지만은 이름이 만약에 같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 컬럼의 이름 있죠. 컬럼의 이름이 같으면요, 왼쪽에 있었던 컬럼은 .x로 표현이 되고, 오른쪽에, 그러니까 왼쪽 같은 경우는 이 df 애드그룹을 의미하겠죠. 이 왼쪽에 있는 데이터들은 .x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y로 표현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x가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가면요, .y도 분명히 존재를 해줍니다. 네, 여기 보면 .y가 보이죠? 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두 개의 데이터가 잘 합쳐졌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프레임 안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 광고 그룹 데이터와, 그쵸? 이 캠페인 데이터, 이 두 개의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쉽게 합병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그 컬럼이 50개나 되면은 사실 이 데이터를 보는 것도 어렵고요. 직관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특정 데이터만 뽑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좀 잘라내는 형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위해서는요, 인스톨 패키지를 통해서 어떤 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되게 유명한 라이브러리예요. R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이름이 뭐냐면은 DPLYR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컨트롤 엔터를 해서 설치를 해주시고요. 라이브러리로 장착을 해주세요. 이게 왜 좋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R은요, 이 데이터 전철에 큰 장점을 가지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네. 근데 이 R이라는 언어 자체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장점이 있긴 하겠다마는,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이 DPLRY가 있기 때문에 이 R이 데이터 전철에 강하다고 말해도 전혀 손색이 아닐 만큼 이 라이브러리는 정말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쉬워요. 엄청 쉽게 만들어주고 직관적이게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R을 시작할 때 이것부터 장착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뭘 해볼 거냐면요. 자, 그 DF 캠페인에서 우리가 원하는 컬럼만 뽑아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원하는 컬럼만 뽑아낼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 자, 아주 쉽습니다. DF 캠페인을 먼저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DF 캠페인 데이터가 잘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덱싱을 사용을 하고 여기다가 쉼표를 하나 넣어주세요. 자,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싱을 할 때는요,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 어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공백을 쳐주시면은, 이 쉼표를 기준으로 왼쪽은요, 행을 의미하고, 오른쪽은 열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자, 왼쪽은 행이고, 오른쪽은 열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컬럼, 즉, 열을 뽑아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왼쪽은 그냥 그대로 둬야겠죠. 이거를 빈칸으로 두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냥 전체를 다 가져옵니다. 아시겠죠? 빈칸은 전체를 의미해요. 모든 걸 다 가져오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오른쪽을 가져오게 될 것인데, 여기서 사용되게 될 메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네임즈. 자, 네임즈에서 df 캠페인. 자, 이게 어떤 메소드냐면요. 자, 이걸 한번 제가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네임즈를 사용을 하게 되면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데이터를 반환을 해요.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은, 여러분들 많이 봐서 알 수도 있겠지만은 이 컬럼의 이름들을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컬럼의 이름을 하나의 행렬로 쫙 나열을 한 거예요. 이걸 이제 저희가 벡터라고 부르는데 벡터 형태로 반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dplry의 강력함이 나옵니다. 바로 이 in 오퍼레이션. 자, %in %를 적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벡터를 형성을 할 것인데 여기에 저희가 어떤 값을 넣어줄 거냐면요. 자, 이렇게 값을 넣어볼게요. ncc 캠페인 id를 넣어주고 name을 넣어주고 캠페인 TP를 넣어줄게요. 자, 이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names df를 하면요. 모든 컬럼에 이름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in %는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면요. 안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n 말 그대로 속해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names라는 df 컬럼지 쫙 나열되어 있는 이 벡터 중에서 ncc 캠페인 아이디와 name과 캠페인 타입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제로 이것만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켜보면요. true, false, true, false, true, 그리고 false 이렇게 뜨는 게 보이죠? 그 뜻은 무엇이냐면요. 자, 우리가 아까 네임즈를 해봐서 알겠지만은 NCC 캠페인 아이디 첫 번째에 true가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는 false가 뜬 거죠. 커스텀 아이디는 넣지 않았으니까. 세 번째에 name 들어갔으니까 true가 뜨는 것이고 유저락은 안 넣었으니까 false, 캠페인 타입, true 나머지는 다 false가 뜨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데이터 프레임에 넣어주면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이 true 값을 가지고 있는 컬럼들만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컬럼들만 선택을 해서 값을 반환합니다. 보시면요. 이렇게요. NCC 캠페인 아이디 선택했죠. name 선택했었고 캠페인 타입도 저희가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열에 대한 모든 행을 다 반환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그러니까 열이죠. 죄송합니다. 열을 선택을 할 때, 그러니까 컬럼을 선택을 할 때,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줘요. 네, 이 names라는 것을 이렇게 넣어주고, 인오퍼레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제가 선택할 컬럼의 이름들을 이렇게 쫙 넣어주면 데이터가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값을 제가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TMP 안에는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가는데 제가 선택한 데이터 프레임만 쫙 들어가겠죠. 자,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요. 이 템프라는 거에는 제가 선택한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럼 이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합병을 한번 해볼게요. 멀지를 사용해주고 아까 df에서 그룹을 넣어줄 거고요. 템프를 넣어줄 거고요. by ncc 캠페인 id를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데이터가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캠페인 이름을 한번 여 안에 넣어준 거거든요. 보시면은 name x는 이시온 그룹 1, 2, 3, 4, 5, 6, 7, 8, 9, 10까지 다 가 있고 갑자기 이상해졌네요. 네, 여기 또 맨 오른쪽에 보시면요. name y 이렇게 하면은 캠페인 아이디가 쫙 들어가요. 캠페인의 이름이 쫙 들어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타입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오늘 한번 애드그룹을 한번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방법이 되게 쉽죠. 저희가 이미 캠페인을 한번 다뤄봤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을 선택을 하면은 쉽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많은 데이터를 가져오게 될 텐데 앞으로 그 데이터들을 합치게 될 거예요. 그때 합칠 때 우리가 사용하게 될 이 merge라는 함수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은 사실 inner 조인인데 어쨌든 간에 왼쪽에 있는 것을 왼쪽에 들어가는 이 데이터 프레임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데이터 프레임 값을 넣어주는 형태이며 이거를 선택을 할 때는 최소 1개 이상의 키값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이 키값은 공통 분모를 의미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막상 합치고 나니까 좀 데이터가 깔끔해 보이지 않더라. 너무 컬럼이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특정 컬럼만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는 것이 바로 이 names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dply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in 오퍼레이션을 사용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컬럼을 특정 지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키워드, 대망의 키워드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